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만 포인트를 눈앞에 둔 다우지수가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발목을 덜컥 잡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게 늘었다. 사망자도 250명이 넘게 늘었다. 자,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었던 이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부분에서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볼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또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자산가치가 회계장부에서는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전에 바이오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화 컨텐츠 쪽에서도의 무형자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발표된 갤럭시 S20 그리고 Z 플립, 자, 지금 전세계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품주들로 힘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게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일단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시기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죠. 만기일 지나고 또 주말장이기 때문에 주말장의 변동성도 또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변동성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오늘은 달달한 날이죠. 네, 발렌타인데이인가요? 네, 다들 초콜릿 정도는 받으셨죠? 네, 그 정도는 다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아무튼 네, 달달한 날. 그래서 보통 이런 날 같은 때는 빼빼로 같은 때나 이럴 때는 보통 그렇죠. 그 관련한 그 제과 회사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상술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네, 이렇게 기분 좋게 서로 선물해 줄 수 있다거나 이런 날들은 그래도 가볍게 한번 축하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뉴욕 증시 이야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조금 부진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은 하락 출발, 그리고 장중에 다시 올려주는 모습, 또 슬쩍 또 다시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만 포인트를 이제 좀 넘기려는 그 목전에 있었던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 전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타깝다, 이런 정도의 느낌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조금만 흥분했으면은 이제 3만 포인트를 딱 넘어가면서 또 역사적인 어떤 기록 포인트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 기록적인 순간은 다음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이제 시장을 조금 잡아 끌어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서 발표된 코로나의 확진자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요 15,000명 확진자가요, 사망자는 250명이 늘었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거 뭐지, 웬일이야, 지금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확산세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진정돼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10,000명이 넘게 증가했다고 하니까 전세계가 다시 충격에 빠지는 모습이었죠. 전날까지만 하더라도요, 신규 확진자 증가수가 2,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제 정점을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10,000명이라니, 이런 엄청난 일이. 네, 지금 현재 누적 확진자는요 60,000명 수준으로 급증을 했고요, 사망자는 1,300명을 넘어서는 모습, 어마어마한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렇게 확진자 갑자기 늘어났을까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보게 되면요,
중국 당국에서 그동안 확진자 수치에서 제외를 했었던 후베이성의 임상진단 병례를 확진자로 포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미 확진자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제외가 됐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제외해 놨었던 그런 환자들을 이번에 확진자로 같이 포함을 시켰다라고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은 이제 중국에서 무슨 변명이냐라고 보게 되면은요, 그냥 뭐랄까,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뭐 작은 어떤 역학관계도 전부 다 추적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냥 투명하게 해결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확산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잘못된 데이터들을 새롭게 다시 수정해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서는 그런가 보다라고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그거죠. 중국의 이런 통계 수치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네. 실제적으로요. 지금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 또 뭐 기자가 뭐 실종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중국 내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중국 내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 사람들조차도 모를 수 있는, 오히려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중국의 실상을 알고 있을 정도.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제는 통계치까지도 짝퉁이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수치와 제대로 된 대응을 처음부터 했었다라면 이런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 확진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확진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뭐 이런 내용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지금 갑자기 병이 뭐 더 강도가 세졌다거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통계 수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5% 껑충 뛰어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5개월 내 최대 상승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증가했다는 것은 경기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이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치 2%를 웃돈 그런 내용이다. 2.5%면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당장은 이제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연준의 이야기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아. 경기 부양 필요 없을 정도로 경기가 괜찮아.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전달 대비해서는 뭐 0.1% 상승에 그쳤다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월세, 그리고 식품, 의료 서비스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의 오름세를 만들었다라고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좀 실생활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것들이겠죠. 식품, 월세, 의료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물가 상승들은 전체적으로 뭐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물가가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실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 같은 경우들은, 물가 상승 같은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경기의 어떤 회복세,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괜찮으니까 물가도 올리는 거고, 뭐 세금도 올리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동성 부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적자의 어떤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뭐 이 물가 상승률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지켜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의 자산가치 이야기인데요. 이 기생충의 자산가치가 회계장부에서는 뭐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좀 미숙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영화 제작비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다 비용 처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그 부분들은 비용 처리만 있지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른손 ENA가 이제 제작사였는데 이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바른손 ENA가 이 오스카상이 종료가 된 이후에 이 테마가 좀 꺾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순간적으로 더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한가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냥 일반적 이슈 상황을 벗어난 그런 뭐랄까요,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났다 좀 봐야 되겠죠. 테마적인 부분에서 이제 더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무형자산의 가치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기업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좀 나타내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바른손 ENA뿐만 아니라 CJ ENM 이런 기업들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회계장부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형자산이고요. 앞으로 이제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잡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죠. 이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한 대목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은요, 과거에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이오 업종들에서도 이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논란이 좀 됐었죠. 재작년이었겠죠. 연구개발, 즉 R&D 비용을 회계 처리해서 비용으로 잡겠다 해가지고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무형자산을 그냥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그것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R&D 비용을 뭐 이제 회계 처리해서 비용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뭐 기업들이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적자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 컨텐츠 관련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화 제작 비용이 만약에 200억이 들었다 그러면 그 200억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비용 처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비용 처리로 끝나버리게 되는데 매출에 대한 그 어떠한 부분들도 회계에는 인식되지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치는 있다 이거예요. 가치는 있는데 이것을 장부상에 인정하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정확한 어떤 판단을 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것을 글쎄요, 어떻게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이 기준, 이것을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것들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바른손 ENA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23억, 그 다음에 영업손실이 49억 원, 당기 순손실이 57억 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주 뭐 그게 썩 좋지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생충이 개봉한 이후에 어떤 실적들,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발생되는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비용,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회계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업이 얻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정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를 이제 개선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영화에서 뭐 해외 영화제에서 상 받았다 이게 아니라 미국 오스카상이잖아요. 그것도 사관왕.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이슈거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뭔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컨텐츠 관련한 부분에서의 무형자산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 포인트가 진행된다면 네, 기업들의 실적이 적자에서 갑자기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라면은 그 기존에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이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나쁜 상황을 봤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양새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 정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가겠습니다. 갤럭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갤럭시에 대한 신제품, 갤럭시 신제품에 대한 극찬이 진행이 되면서 부품주들도 힘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폴더블 폰이죠. 갤럭시 Z 플립, 그 다음에 갤럭시 S 시리즈 S20 이 두 개의 신제품이 나타나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을 이제 확 쓸어버리는 모양새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주력 모델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침체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깡통폰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뭐 대단한 어떤 포인트가 없어요. 깡통폰이 나온 상태에서 뭐 5G는 된다고 하지만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왜냐면 이게 미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웨이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뭐 자국 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뭐 그런 휴대폰으로 전락하게 되고 뭐 전 세계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가 이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모습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떠냐? 물론 애플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G가 결정적으로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신제품이 뭐 올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제품이 뭐 갤럭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상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또 구매 욕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AC 언제 기다리냐, 삼성 거 일단 쓰다가 애플로 다시 넘어가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성 거를 쓰다가 아니죠, 애플 거를 쓰다가 삼성 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삼성 거를 쓰다가 다시 애플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 이번에 그 기회적인 부분들을 잘 노려서 신제품을 더 빨리 빵빵 터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될 테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부품주들이겠죠. 네, 갤럭시 대표 부품주라고 볼 수 있는 거 KH 바텍 주가가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대덕전자라든지 캠시스 각각 5% 정도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 코리아 서키트, 세코닉스, 모베이스, 파트론 등등 많은 관련 부품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제품들이 또 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부품주들이 잘 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완성차가 잘 팔리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완성품이라 볼 수 있는 이 휴대폰,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 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쟁 상대가 많이 줄어들었다, 경쟁 상대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부품주들 입장에서는 뭐 날아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부품주들은 뭐 AS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비용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제품 하나밖에 부품이 안 들어가더라도 예비품들은 뭐 수십 개씩 갖다 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한 대를 파는 거지만 부품주들은 갤럭시 한 대당 더 많은 그런 부품들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품주들도 상당 폭의 그런 이윤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뭐 국내 시장의 어떤 반도체 상황들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 이제 이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타날 수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이런 신제품의 효과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도 신차 효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신제품 효과, 그 다음에 뭐 반도체 IT 업종들은 시장이 상승에 따른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 효과 뭐 등등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분위기는 당장은 식거나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도 우리가 좀 내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약간은 좀 불안정한 내용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의 확진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뭐 크게 부담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또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계치는 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건 그것은 새로운 확진자가 아니라 기존의 확진자들을 통계에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생충의 자산 가치, 기생충이 이제 시상식을 휩쓰게 되고 세계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무형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회계장부엔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서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면은 컨텐츠 관련한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의 신제품 갤럭시 S20, Z 플립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게 되면서 부품주들이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네, 뭐 삼성전자가 5% 올라가면 부품주들은 10%, 20%씩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도 업황 쪽에서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한 전체적인 업황 호전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뭐 보니까 뭐 나쁜 소식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좋은 소식이 더 많은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오늘도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이 투기꾼에게 이롭지 않은 제도를 고안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투기꾼이 돈을 번다는 건 곧 당국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려 들진 않을 것이다. 뭐냐면요, 정책적인 부분들입니다.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 정책이 투기꾼들에게 뭔가 이슈를 자꾸 제공을 하고 그 수익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정부는 절대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게 맞서봤자 정부가 집권하는 있는 그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뭐 아주 쉬운 예로 4대강 관련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주말장은 원래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으로 들어갈수록 더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